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A국의 모든 사람들이 B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힘을 썼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국 통화를 B국의 통화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비통화에 대한 신규 수요가 많은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비통화는 더 비싸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B국의 중앙은행이 그런 현상을 방치하는 게 아니며 아니지 아니야 난 환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통화 B를 인쇄해서 그걸로 통화 A를 사들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B국 중앙은행은 외화 보유액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차 대조표에 A국 통화의 일부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소소한 가설의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예를 들어 A에 있는 사람들이 B에 많이 투자한 이유는 모두가 흥분했기 때문이라고 칩시다. 아마도 일종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A국의 투자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보고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B국의 상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B국에서 무엇을 보유했든지 간에 그것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B의 통화를 취득했었는데 그것을 자국 통화로 바꾸길 원합니다. 이제 지난 비디오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B를 팔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B 국가에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부동산을 팔고 그 대가로 B를 받고 환전을 통해 그 나라 통화에서 손 털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돈을 다시 A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B국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환전받을 통화 A의 공급은 별로 없습니다. A를 B와 교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한 번 외환 시장이 자유변동환율제를 고수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상황에서 모든 수요는 A에 대한 것이고 모든 공급은 B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로 쳐줄 A가 더 적거나 A로 쳐줄 B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따라서 B로 쳐줄 A가 더 적거나 A로 쳐줄 B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말입니다. B로 쳐줄 A가 더 적습니다. 또는 A로 쳐줄 B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A는 B 단위로 계산할 때 더 비싸졌고 B는 A 단위로 계산할 때 더 저렴해졌습니다. 당신이 중앙은행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과 혼돈은 초기 단계였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극적인 효과와 함께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맙소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수입품을 살 형편이 못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수입품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식품이나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었으니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우리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해야겠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좋아. 나는 A 준비금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공개 시장에 가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의 A 준비금을 팔아야겠다. 만약 그들이 해당 준비금을 팔 수 있다면 그들의 통화는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적어도 폭락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정된 양의 준비금만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통화를 인쇄하여 준비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밤새도록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자국 화폐를 찍어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국 통화 준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국 통화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준비금, 즉 외화 보유액이 그들이 보기에 단기 불균형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이 통화 보유액이 다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만약 그들이 모든 외화 보유액을 날려버리고 공황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들은 이젠 원래대로 자유시장 원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 자국 통화는 평가절하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방식입니다. 향후 비디오에서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외화 보유액이 바닥났을 때 정확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투기꾼이 해당 지식을 사용하여 쉽게 투기 이익을 얻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